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추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는 비트코인 차트고요. 일단 한번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추세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는 상승을 했었고 잠깐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고 그리고 다시 쭉 하락을 하다가 이 지점부터 다시 두루루루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자, 맞습니다.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하락 추세, 여기는 다시 상승 추세. 거시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럼 여기가 상승 추세인 건 알겠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자는 거죠. 먼저 상승 추세선을 긋기 전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긋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락을 하다가 상승이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죠. 우리는 여기를 변곡점이라 그래요. 이 변곡점에서부터 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자, 보통 통상적으로는 이 캔들의 꼬리, 그러니까 캔들의 가장 밑부분, 꼬리라고 하죠. 캔들의 밑꼬리부터 시작해서 가장 저점이 많이 닿는 구간에다가 선을 긋는다. 근데 제가 지금 붓으로 구웠기 때문에 이렇게 휘면서 그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보통 채널선은 완전히 딱 직선 형태입니다. 자, 저점끼리 연결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저점이 많이 닿는 구간을 찾으면은 그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방식의 작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곡점에서 시작을 해서 바로 다음 저점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이 캔들이랑 많이 뜨게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선보다는 제 생각에는 저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도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또 누군가는 어떻게 긋습니까? 뭐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긋게 되면 이 캔들 구간이 또 삐져나오게 된단 말이죠. 어찌되었든 간 어떻게 긋든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선이 많이 닿는 구간에다가 작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지금 세 가지의 선을 그었는데 맨 위에 거를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을 3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캔들과의 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3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이 남았습니다. 어떤 걸로 작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선과 닿은 구간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지금 캔들을 삐져나오게 만들었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번 2번으로 한번 작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추세 채널이 완성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만 그은 거는 추세선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는 채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채널. 뭐 똑같은 겁니다. 다를 거 없습니다. 채널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고점과 고점이 맞는 구간에 이 채널선을 상단 채널선, 그러니까 이 상단 채널선을 이 추세에서 가장 윗부분에 위치하는 캔들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채널선이 완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채널에 중단선이 있습니다. 이 중단선, 이 중단선도 같이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중단선을 보면 이 캔들들이 이렇게 이 중단선에서 이렇게 저항 혹은 지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 때는 그냥 무작정 저점과 저점만 연결한다 혹은 고점과 고점만 연결한다의 개념보다는 이 지지선과 이 하단선 그리고 중단선 그리고 상단선 모두가 적정하게 캔들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작도하시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봤을 때 추세가 어떻습니까? 일단 거시적으로 볼 때에는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선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선은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이 선까지 깨고 내려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상승 채널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만 아직은 이 채널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볼 수는 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꽤 상당한 기간이에요. 지금 대략 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3년 동안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채널 하단선에서 보통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 여기를 맞으면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은 이 채널선을 깨고 나갔을 때 매도하거나 숏 포지션을 잡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채널선에서 돌아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가격이 조금만 더 떨어지면 매수를 잡으려는, 즉 롱 포지션을 잡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만 지켜준다면, 유지해준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거시적인 기간, 즉 장기적인 기간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저희가 일봉이 아니라 더 미시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그냥 이렇게만 보면 분명히 상승 추세가 맞기는 하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거를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상승 추세라고 보긴 어렵죠.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 구간이지 않습니까? 오르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낸 횡보 구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구간들은 다시 저희가 미시적으로 또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일봉이니까 이 박스권을 먼저 네모로 표기를 해두고 다시 1시간 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비트코인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현재 이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저점들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 단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선물 포지션 잡는 분들은 보통 일봉으로 보지는 않고 뭐 짧게는 1분봉, 5분봉, 15분봉 그리고 뭐 1시간 봉으로도 보기 때문에 보통 현재 가격의 구간에서는 롱 포지션이 많을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잡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근데 롱 포지션을 잡는 분들이 많다 보면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숏 포지션을 잡는 입장에서는 그 많은 롱 포지션들을 청산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갑자기 공매도를 때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많은 롱 포지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청산이 많이 날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5분봉으로 더 뜯어보면 이 안에서는 또 다른 더 미시적인 파동들이 많다는 거죠. 여기서도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상승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단타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또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즉 오늘은 단순하게 그냥 이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